부당한 대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학내에 잔존하는 김성수 흔적 처리에 관한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변경된 몰래카메라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교양 과목의 학년별 정원이 잘못 설정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KUTV 뉴스입니다. 학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장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홍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2일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탑재된 글입니다. 근로장학생 중 한 학생이 교내의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마찰이 생겼고 2달 후 일을 그만두기로 했지만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는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부당해고로 답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로장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급여를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학우들도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7,500원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 또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장학생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정식으로 이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에도 근로장학생들은 교직원과 학생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넘기거나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은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갑이 아니며 학생들 역시 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내기보다 고용환경의 본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KUTV 뉴스 홍석영입니다. 본교에는 인촌 김성수의 기념물이 많은데요. 그의 친일 행적이 확실해진 지금 학내에선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구채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촌로, 인촌기념관, 인촌 김성수 동상. 학내와 학교 근처에는 인촌 김성수를 기념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김성수는 과거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당시 청년들에게 일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취지의 글을 매일신보에 기고했습니다. 이런 그의 친일 행적으로 작년 대법원에서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확정 판결됐고 지난 2월 그의 건국공로 훈장 또한 박탈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김성수의 이런 과오에 따라 동상철거와 인촌기념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과 현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상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자보도 붙이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기자회견도 진행한 상황에서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전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담은 서명 운동을 진행하려는 것이 예정에 있고요. 좀 재단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대학에서부터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촌 김성수에게 공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의 친일 행적 또한 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불의에 항거해온 역사를 가진 고려대학교가 민족 고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 한번 정의를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KUTV 뉴스 구채린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 운영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보도에 홍지수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학내 여성 전용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몰래카메라 조사 방법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기존 연 1회 전수조사하는 방식에서 최근 신고에 따른 항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신고 절차 역시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학생지원부로 공문을 보내 탐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총무부나 종합상황실로 언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분 때 공약으로 냈던 것이 몰래카메라 전수조사 주기를 좀 더 자주 시행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몰래카메라는 그러니까 설치된 것을 찾는 것보다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 물론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긴 하지만 네, 앞으로 더 자주 시행하는 걸로 변경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새내기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이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몰래카메라 개발팀 불편한 사람들과 일부 학생의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당교양관과 정경관 전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유무를 탐지하고 화장실 내부의 구멍을 막았습니다. 또한 성별과 무관하게 몰카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LG 포스코관과 현대자동차관 내의 모든 화장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학우들의 불안한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식별하기 어렵고 신고로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이미 피해를 입은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몰카 범죄,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UTV 뉴스 홍지수입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서 핵심 교양 TO가 잘못 설정되며 많은 학우들이 수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정용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학교 주변 PC방에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수강 신청 정정을 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핵심 교양 신청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몇몇 수업에 4학년 TO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된 채로 수강 신청이 진행되면서 3, 4학년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신청을 하는 나머지 학년 학생들의 TO가 지나치게 적어진 과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핵심 교양 리스트에 원하는 교양, 이거 들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마감이지? 신청 기간 전인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3, 4학년 선에서 마무리되어 있는 거죠.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기초교육원은 총학생회를 통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강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정 기간 때 학년별 인원 제한을 재설정하여 4학년 결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의 논의 결과 몇몇 수업을 제외하고는 수업 진행 문제로 인해 증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설명했습니다. 한 학기를 결정짓는 수강 신청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UTV 뉴스 정용찬입니다. 이것으로 3월 넷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UTV 뉴스에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보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